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구문책에서 5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4번에서 봤던 게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번을 쭉 살펴보면 A large body of research in decision scienc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일단 끊어볼까요? 그래서 뭐 decision science니까 의사결정과학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결정과학에서 large body of research니까 요거 있죠. 이때 body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고 large body니까 구체적인 그 형태 body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최근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 a lot of를 대신해서 저렇게 a large body of 이렇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거 있죠. host of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호스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부분 그 단어장에는 주인, 뭐 주체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호스트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host of는 그냥 한 덩어리로 a lot of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많은 연구죠. 어디에서? 의사결정과학에서 많은 연구는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One attribute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s is 이렇게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다른 건 몰라도요. 앞쪽에 나오는 그 research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has indicated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뒤쪽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그게 전체적으로 앞에 동사의 목적어. 그쵸? 이건 좀 뭐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워낙 많이 봤던 거니까, 이건, 주어 동사가 보이고, 대시 보이면, 뒤쪽에 또 뭐가 나올 것이다? 주어 동사 이하가 나올 거고, 요거 전체가 앞에 나오는 동사의 보통 목적어가 되는 것. 물론 앞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면 보호가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뒤쪽에서는 일단은 뭐 주어 역할하는 명사가 보이겠죠? 이거 명사겠죠, 그래서. 그쵸? attribute가 아니라 attribute.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attribute는 뭐뭐의 탓으로 여기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지금 동사 뒤에 대시 보였고, 대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명사로 봐야 돼요. 그쵸? 한 가지 속성. 그쵸? 속성이라든가 특징.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이렇게 관계대명사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뒤쪽에 이렇게 딱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는 보이죠? 그쵸? 자, 여기서 계속 잘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속성인데 regularly니까 바로 어떤가요?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런 뜻도 있고요.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드문드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쵸? 자주 substitute가 되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때 이거 어떻게 새겨져 봤겠냐? 아까 substitute A for B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새겨주는 거야 이제? 사용되는 그렇게 새겨져 맞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주 대체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그러면 이제 뒤쪽에 나오는 for 있죠, for. 이때 for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니? 이때 for는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substitute A for B 이게 지금 수동태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이때 for는 어떻게 쓰여 맞겠어? for를 아까 substitute A for B는 use A instead of B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뭐 대신에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substitute가 주는 제대로 된 학습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자주 사용되는 한 가지 속성이야. 자, 무엇을 대신해서? 명시적인 평가. 겉으로 하는 평가지. 그쵸? 그 다음에, 결정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자, 근데요, 비용과 혜택을 평가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측정한다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쵸? 이 정도 비용이 있고, 이 정도 혜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측정한다. 그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결정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명시적인 측정 대신에 자주 사용되는 한 가지 속성은 무엇이라고? 즉, 이걸 측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한 가지 속성은 무엇이라고?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평가입니다. 자, 여기 적어주세요. 뭐 측정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평가라는 뜻으로 봐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나오는 valuation 있죠. valuation 이렇게 딱 밑줄을 볼까요? valuation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value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affective에 별표주세요. affective. 저거 나중에 진짜로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시력 테스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affective를 effective로 착각하지 않는다. 그쵸? affective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다르죠? 그쵸? 선생님 그 어떤 병신이 그런 거 헷갈려요. 그쵸? 그렇다니까. 안 헷갈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능 때는 꼭 이렇게 헷갈린다. 진짜. 자, 어찌됐건, 자, affective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래서 무엇과 비슷하다? emotional. 이렇게요. emotional. 그래서 정서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the prospect at hand.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일단, prospect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이라고 쳐다보는 거니까 여기 이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되는 거고, at hand의 밑줄. at hand는 바로 무슨 말? at hand. 원래 그 a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칠판 앞에 있죠. 그걸 뭐라 그래? In front of the blackboar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At the blackboar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지금 책상에 앉아 있죠. 책상 앞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잖아. Sit at the desk. Sit at the desk 이렇게 쓰는 거야. at이 바로 가까이 앉아 쓴다라는 거고. 그럼 at hand는 바로 무슨 말이야? 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손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집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당면 한 적어주세요. 가까이에 있는 당면 한 바로 손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런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substitute A for B 이게 나왔을 때 B 대신에 A를 사용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A is substituted 이렇게 딱 쓰이면 A가 사용된다. for B에서 B 대신에 이렇게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에서 나오는 substitute를 꼭 정리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6번부터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전치사 on과 그 다음에 전치사 against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구문은요, 복습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문책 하나만큼은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쭉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읽을 때 그 느낌을 잘 살리면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넘어와서요, 독해책으로 가겠습니다. 62페이지, 우리 독해책 62페이지, 바로 1번,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1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자, 함축음의 추론부터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축음의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제목 문제하고 어법까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프린트물 중에 하이퍼킬러 있죠? 그 하이퍼킬러에서 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가볍게 워밍업을 좀 해보면 함축음의 추론이 이제 21번 유형인데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니까 그대로 쭉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것만 들어만 주시면 돼요. 자, 보면 자, 일단 시츄에이션과 이미지 성격 중요하단다. 즉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밑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밑줄도 해석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대강의 이미지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그게 전달하는 게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이런 성격까지 활용을 해보는 거고 해석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해석만으로 풀리는 건 아닌 거고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 요거 봐야 되고요. 구성을 의식하며 주제를 찾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글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자세히 다루었다면 밑줄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주제와 반대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A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B의 밑줄을 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밑줄은 주제다. 그 지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주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밑줄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같이 살펴보고 밑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다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거 먼저 봐야 돼요. 밑줄이 첫 번째 해당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두 번째 해당되는 상황인가.
수능에서 이렇게만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서 한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구성에 따라서 선택지가 약간 달라진다고 했었죠.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룬 글이었다면 정답이 되는 선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선지가 하나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자세히 비교 대조했다면, 그렇다면 바로 선택지가 첫 번째 해당되는 것, 두 번째 해당되는 것, 둘 다인 것, 둘 다가 아닌 것,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성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 밑줄을 봤을 때 밑줄이 문장이면 뭐 주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밑줄이 문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딱 있는데 밑줄이 어디에만? 여기에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밑줄만 살펴보지 말고 밑줄에 해당되는 문장 전체를 보면서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것인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기까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밑줄 앞에 부정어라든가 비교급에 주의한다. 특히 밑줄 앞쪽에 나오는 단서들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않도록 표시해보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밑줄 주변에 있는 것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됐죠? 자, 이 요령을 가지고요. 지금 1번 풀어주세요. 할만하죠. 자, everyone is no one. 그대로 해석해보면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모두를 만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만인의 연인은 단 한 사람의 연인이 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선생님이 대학 때 그랬거든요. 만인의 연인이었거든요.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CC가 되고자 했는데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 집사람이 편집하는데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이 생겼어요. 그 집사람이 내가 뭔가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상황을 딱 보면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다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냐면 내가 딴소리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소리를 할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집사람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들어보고, 나의 집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한테만 말했던 그 과거를 집사람 좀 이렇게 모를 수 있게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저번에 한번 걸렸거든요. 우리 카페 영상에 그 썰 올린 거 있죠, 썰. 그 잼난 썰 있는 거, 그 어휘 영상 있었잖아요. 집사람이 그걸 계속 보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누구였어? 누구랑 뭐 했는데? 자꾸 지금은 말해도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금요일반 친구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자, 어찌됐건 지금 우리 썰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자, 봐요. 자, 그러면 많은 작가들은 make the common mistake, 흔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요? 그래서 뭐뭐라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5분 이제 뭐뭐라는, 이렇게도 해석이 다 돼요. 작가는 뭐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too vague, vagu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모호한, 애매한, 그 뜻이죠.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죠. 너무 애매하게 되는 흔한 실수를 합니다. 이거라는 흔한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ing가 딱 보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when picturing이니까 바로 무슨 말? picture가 바로 뭐니? picture. 그림이죠? picturing이니까 그림을 그려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n 다음에 ing 뭐뭐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picture를 동사 느낌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려볼 때, 독자를 그려볼 때 무슨 얘기야? 독자를 머릿속에 그려볼 때, 독자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됐죠? 픽처 밑에 그려보다, 화살표에서 떠올리다 적어보세요. 그려보다라는 의미에서 저게 바로 떠올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도 가능하겠니? 그려보다, 떠올리다, 상상하다도 가능하겠지. 그쵸? 자, 요런 느낌들 잘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 독자를 떠올려 볼 때 너무나도 애매해지는 혹은 모호해지는 흔한 실수를 합니다.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대해서는 그 뜻이죠? 그쵸? When it comes to는 그냥 무엇과 같은 말, about과 같은 말이라는 거 그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여기서 target audience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목표로 하는 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audience를 관객으로 혹은 청중으로 보면 안 되겠지. 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구문학습할 때 하는 거 그대로 이제 읽어가면 되겠죠. 라이터 얘기를 해왔으니까 라이터에게 audience는 독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타겟 오디언스니까 목표로 하는 독자. 그쵸? 목표로 하는 독자를 identify, 확인하거나 혹은 찾을 때요. identify는 확인하다, 찾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목표로 하는 독자가 누굴까? 이렇게 찾을 때요. 확인하다, 찾다, identify 있죠? 찾을 때, 자, everyone is no one.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실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자, 당신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연히 글을 쓰려고 하는 라이터 중에 일부가 되겠죠? 그쵸? 자, 당신은 걱정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exclude,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쵸? 왜냐면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독자층이 생기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 아닌가? 내 책을 못 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If you write specifically for one individual, 그쵸? 당신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즉 단 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relax의 동그라미. relax. 자, relax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떤 거? 명령문이라는 거 잘 살펴봐야 돼요. 명령문이고, 그러면 명령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줄이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이게 주제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쵸? 그럼 결국은 뭐 하란 얘기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독자층을 좀 이렇게 줄여라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독자층을 줄이고 독자층을 이렇게 좁혀서 말하는 거,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쵸?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해석 한번 해보면 얼마나 쉬워지냐. 그쵸? 자, 왜냐면 일부 밑줄을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직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사설은 밑줄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평가원은 가끔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쵸? 결국은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보세요. 자, relax, 안심해라 그 뜻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그 뜻이거든요. 안심해라. 그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슨 얘기?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well-defined audience, 잘 정의된 독자는 결국은 독자층을 명확히 하는 얘기죠. 잘 정의된 독자는 simplify는 이제 단순화시키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단순화시킵니다. 무엇을? 바로 설명과 어휘 선택에 대한 결정들을 단순화시킵니다. 독자층을 딱 이렇게 정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단어 선택이라든가 설명하는 것들이 명확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볼게요? 자, 답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Your style may become more distinctive. 당신의 스타일은 더욱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distinctive는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distinctive는 unique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쵸? 독특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의 스타일은 독특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개성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인 거야. 그쵸? 당신의 스타일은 더 독특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글 쓰는 스타일이 더 말 그대로 당신만의 개성을 잘 반영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n a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that attracts people beyond the target reader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독자층을 beyond, 넘어서는 사람들을 attract는 바로 어떤 의미? attract는 끌어들이다. 그렇죠? attract는 끌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 attract가 매력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끌어들이다. 됐죠? attract는 끌어들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요.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어떤 그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거 아닌 것 같죠? 그쵸? 한 가지 얘기 쭉 자세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럼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앞쪽의 내용에 대한 하위 개념, 구체적인 사례들이 쫙 보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잘 읽었으니까 뒤쪽의 내용이 앞쪽의 내용과 비슷한지 생각하면서 쭉 빠르게만 읽어가면 되겠죠. 왜? 사례는 앞쪽과 비슷한 내용일 테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 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그쵸? 그럼 이 책의 독자층이 어떠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앤디 와이어라는 사람이 The Martian이라는 것을 썼죠. 그쵸? 그래서 for science fiction readers 무슨 말이에요? 딱 구체적인 독자층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자, 요들을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고, who want their stories firmly grounded in scientific fac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그들의 이야기가 확고하게, 그 다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를. 됐죠?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기를. 자, 참고로만 적어볼까요? 자, want가 딱 보이고, want 목적어,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제 이렇게 딱 쓰는 건데, 자, 보통 뒤쪽에서 to 부정사 형태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능동일 때는 이렇게 딱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to be, pp 이렇게 딱 써요. 뭐뭐가 뭐뭐 되기를 원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목적어 뭐뭐 되기를 원하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수동일 때는 요거 생략하고요. 무엇만 가지고도 pp만 가지고도 전달될 수 있다. 뭐뭐가 뭐뭐 되기를 원한다. 됐죠? 뭐뭐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읽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들이 읽는 그 소설 속의 그 이야기가 확고하게 기반을 두기를 grounded in 딱 밑줄 볼까요? 뭐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뭇을 토대로 하고 있다. based on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based on과 같은 의미. 자, 아무튼 뭐 이런 독자층을 위해서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Perhaps rocket scientists who enjoy science fiction. 그래서 공상과학을 즐기는 바로 로켓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앤디 와이어라는 사람이 마션을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런 로켓 과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글을 썼을 때 대상이 명확히 있었죠. 그쵸? 공상과학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라고 딱 대상을 명확하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대상을 딱 명확하게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그거를 읽었던 나는 그 어떤 그 독자층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어디? 앞에 나오는 사이언스 픽션 리더도 아니었고 나는 로켓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분명히 앤디 와이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근데 나는 그 어떤 독자층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책을 즐겼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 독자층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아주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수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 이렇게 딱 동영해 보세요.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서 요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lease는 만족시키다. 자,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독자층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성공적이어서 자, 그 목표로 하는 독자층이었던 그 사람들은 됐죠? 그 사람들이 shared 그걸 공유했죠. 널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자, 딱 정해놓은 독자층을 만족시키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층을 더 늘려준 거라는 거죠. 그쵸? 됐네요? 자, because Wire didn't try to cater to everyone. 이렇게 나오죠. 이때 cater to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고 앞에 나오는 please하고 비슷해요. 됐죠? 그래서 please하고 비슷한 거 만족시키다. 그래서 자, 와이어가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를 쓰게 된 겁니다. 어떤 거야? 바로 그 사람의 핵심 독자층이겠죠. 코어디언스니까. 핵심 독자층을 바로 즐겁게 했던 뭔가를 쓰게 된 거고 eventually,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작품에 여기서 travel은 이동하다라는 뜻이야. 여행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 trip이 그냥 이동하다라는 뜻도 쓰이고 그 다음에 trip 있죠, trip. travel 있죠, 그렇죠? travel이라든가 trip 있죠. 얘네들이 싹 다 그냥 어떤 의미? 바로 이동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렇죠? 꼭 여행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그래서 자, 그 사람의 작품이 그래서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That sphere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한 영역이지.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때 그러한 영역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뭘로 봐줘야 맞겠어? 핵심 독자층이라고 봐야 돼. 핵심 독자층을 즐겁게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핵심 독자층을 넘어서서 그들이 막 공유하다 보니까 더 멀리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핵심 독자층인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동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겼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돼요? 복습할 때 있잖아. 복습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맞췄으면 야, 어차피 이 문제는 그대로 안 나오잖아. 수능에. 그렇죠? 그대로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문맥상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그걸 딱 가로로 묶어서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훨씬 더 많은 무엇을 독자층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ttractive가 바로 이제 끌어들이다 이제 그 뜻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에요. It may be counterintuitive 무슨 말이니? counterintuitive. counter가 바로 이제 반대되는 이제 그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intuition이 나오거든요. 그럼 intuition이 바로 뭔가요? 직감이라든가 직관이죠. 그렇죠? 직감과 반대되는 그 뜻이지. 무슨 얘기니?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요? 일반적인 생각과 누구나 생각하는 그 생각 있죠?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it may be counterintuitive 무슨 말?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뜻이에요. 화살표 적으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if you want to broaden your impact 당신이 당신의 영향력을 broaden 확장하고 싶다면 여기서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라이터가
라이터가 영향력을 확장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니? 라이터가 영향력을 확장한다라는 것은 많은 독자층을 보유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영향력을 확장한다라는 것은 많은 독자들을 갖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당신이 많은 독자들을 갖고 싶다면, 그렇다면, 자, 독자에 대한 당신의 초점을 타이트하게 만들어라. 초점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초점을 이렇게 딱 좁히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타이트는 타이트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좁히다. 됐죠? 좁히다라는 뜻으로 적어주세요. 타이트는 바로 여기서는 좁히다라는 뜻. 그래서 무엇과 비슷하다고? narrow 있죠? narrow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쓰여서 narrow가 바로 이제 좁히다라는 뜻으로. 됐죠? 그러면 독자층을 좁히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거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답은 바로 뭘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일부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4번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5번 한번 볼까요? To specifically target readers. 이렇게 보이죠? 자, 구체적으로 독자층을 목표로 하는 것. 됐죠? 구체적으로 독자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즉 구체적인 독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픽션 라이터, 공상과학을 쓰는 작가들에게 함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맞겠어요? 얘는 이렇게만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로운 것이다 해서 beneficial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됐네요. 자, 나머지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옆으로 가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여기 칠판 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가볍게 또 우리가 요령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 딱 보면 그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제 강조하는데요.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 또 나오죠. 그쵸? 옆에 지금 1번에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2번에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왜 그래요? 봐요. 옆에 1번에 21번 유형이고 그 다음에 22, 23, 24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시험지에 3페이지에 딱 들어가죠. 그렇죠? 수능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를 같이 묶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빈칸은 빈칸끼리, 순서는 순서끼리, 삽입은 삽입끼리 이렇게 딱 묶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싹 다 비슷한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대입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주제와 관련된 것에 밑줄이 들어가고 전체 이 내용을 잘 파악하면 주제나 제목도 알 수 있고 필자의 생각인 요지도 파악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니까 요령 자체는 비슷해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역시 구성 얘기 나오는데요. 구성 얘기 나오는데 살짝 다르죠? 그쵸? 살짝 다른 게, 자, 구성을 의식하며 주제를 찾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역시 구성은 바로 이제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는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가,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앞이나 뒤에는 그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보일 테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하위 개념이라 하는 거고 하위 개념 주변에 상위 개념을 찾고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 키워드가 바로 주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한 글이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렇죠?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목 문제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당연히 그 대상을 명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둘 중 하나를 다른 대상을 밑에 주면서 오답으로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요거야. 만약에 필자가 둘 중 하나 이렇게 딱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끝났어. 그러면 뭔가의 차이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가 키워드가 된다.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의문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문문은 두 가지지. 하나는 뭐가 있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거, what으로 시작하거나 how로 시작하거나 when으로 시작하거나 막 그러잖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있을 때 그럼 당연히 그게 바로 제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있죠? is 뭐뭐뭐, does 뭐뭐뭐 이렇게 쫙 나오면 yes나 no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거 자체가 싹 다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지는 키워드로 구성된다. 키워드가 몇 개인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잘 봐요.
지문 속에서 세 개를 강조했어요. 키워드가 세 가지야. 그치? 뭐 보건, 의료, 그 다음에 뭐지? 비용.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보건, 의료, 비용이 세 개가 딱 강조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보건하고 의료하고 비용이 딱 강조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 다 들어가야지. 두 개만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약간 빨리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조금 신경 쓰면서 꼼꼼하게 읽어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약간 속도 내서 얼른 이거 풀고 뒤쪽도 풀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속도 내서 읽어가면서 수능 때는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치? 그렇게 쭉 하는데 그때 내가 약간 이제 당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문서에서 봤던 게 키워드가 몇 개인지 그걸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세 가지를 강조했으면 세 가지가 싹 다 포함돼야 주제가 되는 거고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니? 안 되죠. 그쵸? 두 개만 있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지. 그거 잘 봐야 돼. 익숙하게 지문서에서 봤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지 그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키워드가 몇 개인가 키워드가 세 개라면 세 개 다 들어가야 되고 키워드가 두 개라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밑에 우리가 이제 선지를 걸러낼 때 있잖아. 걸러낼 때 보통 우리가 지문서에서 강조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걔네들은 엑스프레시 하는데 중요한 건 강조했던 말 중에 일부가 빠져 있는 것도 오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의문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했던 키워드하고 비슷한 이미지의 낯선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목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지문서에서 분명히 안 나온 단어야. 분명히 안 나온 단어인데 밑에 일본 도문서에 딱 그게 딱 보여. 지문서에 안 보였으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엑스프레시다.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목 같은 경우는 지문서에서 보지 않았던 표현이 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지문의 키워드하고 비슷한 이미지고 비슷한 성격인지 확인할 것. 그렇다면 비슷하다면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얼른 2번 풀어주세요. 2번 얼른 풀어주세요. 할만하죠? 그쵸? 바로 답 나오죠?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자, 쭉 보면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는 자, 발전시켜 왔습니다. To deal with the acute danger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eal with는 나오니 뭐 다루다 처리하다 그 뜻이 될 것이고 저기서 acute가 바로 무슨 말일까요? acute. 원래는 날카로운 예리한 그 뜻이거든요. 갑자기 아플 때 드는 거 있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날카롭고 예리한 위험이니까 심각한 위험 적어주세요. acute danger 밑에 심각한 위험.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그 뜻이 같이 생긴단다. 자, 그 다음에요. 뒤쪽에 요거 있죠. 그쵸? 뒤쪽에 얘는요. 가로를 쫙 묶어주세요. 역시 문장 마지막에 부사자리죠. 문장 마지막에 부사자리에 이렇게 whether가 딱 등장하잖아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 뜻인데 이렇게 문장 마지막 자리에 whether가 등장하면 걔네들은 무엇과 같은 의미라고 뭐뭐에 관계없이 문장 마지막에 부사 자리에 바로 whether 이하가 등장하면 regardless of하고 비슷하다. 뭐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냥 심각한 위험이다. 그런 것만 보면 되고 그게 뭐 고양이 아니에요. 참고로 고양이 아니고요. 밑에 나오나? 밑에 안 나오네요. 이 고양이 아니고 이거 뭐지? 검치 호랑이 뭐 그거예요. 참고로 심각한 위험 얘기했는데 캐치 얘기를 했겠냐 설마. 그쵸? 야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썬더스톰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폭풍우 정도가 되겠죠? 그쵸? 아무튼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위험을 다루는 법을 발전시켜 왔어요. 자, 우리의 신경 연결이 보장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위험을 become aware of,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됐죠? 반응을 한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요. being alerted by their peculiar smell 이렇게 딱 보이죠? 그 위험의 독특한 냄새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바로 위협적인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소리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뭐 충분히 파악할 수는 있죠?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뒤에 딱 보니까 버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흐름이 살짝 바뀌죠. 그렇죠? 흐름이 살짝 바뀌면서 but 이하의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nothing in our past. 잘 봐야 돼. 자, 우리의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로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처리하도록? insidious chemical threat. 이렇게 딱 보이죠? insidious는 안쪽에 앉아서 서서히 퍼지는 그 뜻이거든요. 밑에 나오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 무엇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화학적인 위험에 대비하지는 못한다고. 그쵸? 자, that endanger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brain. 이렇게 보이죠? 다음 세대의 두뇌 발달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서서히 퍼지는 화학적인 위협을 다루도록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갑자기 왜 나왔겠어? 뭐 때문에 나왔을까? 참고로 과거는 여기서. 과거 얘기는 왜 나왔을까? 앞에 무엇 때문에? 진화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과거에 있었던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진화를 줬기 때문에 지금 과거 얘기를 한 거야. 그쵸? 이볼루션의 느낌이야. 진화에서 그 어떤 것도 진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화학적인 위협에 대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봐. 자, 앞쪽에서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딱 부정어가 딱 보입니다. 부정어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on the contrary 이렇게 딱 보이지? 그치? 부정어하고 on the contrary 이렇게 딱 보이면 on the contrary를 대조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벗의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 부정어가 nothing이 딱 보이죠?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뭐뭐다. 나데이 법비 그 느낌으로 읽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지는 못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나데이 법비의 느낌을 읽어가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됐죠?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렇게 하고 있다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즉각적인 혜택을. 그쵸? 매력적인 그 소비재 제품이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술들. 그리고 handsome profit 이렇게 딱 보이죠? handsome profit은 여기서 handsome 바로 어떤 뜻일까요? 잘생긴이죠. 그쵸? handsome 잘생긴 거잖아. 근데 profit이 잘생겼어. 어떤 이익이겠니? 커다란 이익이겠죠? 그쵸? 이렇게 적어주세요. 참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그래요. 그쵸? 잘생긴 이익이다. 그러게요. 이익이 맞나 보죠? 못생긴 이익이면 이익이 적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싹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쵸? 무엇으로부터? 자, producing and disseminating hazardous chemicals 딱 보이죠? 그쵸?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hazardous는 위험한 그 뜻이 되는 거고, chemical이 이제 화학물질이죠. 그쵸?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disseminate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disseminate 불표. disseminate. 밑에 보이죠? 그쵸? 퍼뜨리다 그 뜻인데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적어주세요. 자, this가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away의 느낌이 있다. 그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semin 뭐이죠? semin. semin 꼭 기억한다. semin이 바로 뭐라고? seed. 씨앗이다. 씨앗을 퍼뜨리듯이 퍼뜨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지식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있잖아. 뭐 한다 그래? 세미나. 그쵸? 세미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는 못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의 감각들은, 자, 여기 잘 보세요. 기어 투어드 보이죠? 그쵸? 기어 투어드 딱 밑줄 그어주세요. 뭐뭐에 맞추다. 뭐뭐에 맞추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각들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detecting, 감지하는 것에. underlying dangers, underlying 그대로 본다.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됐죠?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어디에 있다 이런 식의 lie에서 나왔으니까 underlying은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즉 겉으로는 안 보이고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위험을 감지하는 식으로 우리는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일은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죠. 그렇죠?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 어디에 대해? 우리가 화학물질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두뇌에 어떤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두뇌에 대한 피해는 자, 제거할 겁니다. 와이프 아웃은 제거하다는 뜻이죠. 그 자동차에서 그 뭐지? 빗물 제거할 때 뭐니 이렇게 와이퍼. 그렇죠? 와이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와이프 아웃이 제거하다, 없애다 그 뜻이야.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거 이렇게 빗물 제거할 때 쓰는 거 있죠? 와이퍼라고 하잖아. 그렇죠? 와이프 아웃이 제거하다, 없애다. 그래서 자, 아이러니한 일은 바로 뭐냐면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두뇌에 손상이 생기는데 그게 뭘 제거하는 거야? 감각들을 제거할 거래. 우리가 badly 나쁘게 아니야. 나쁘게가 아니라 절실하게. 됐어요? 절실하게. desperate하고 비슷해요. desperate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그래서 절실하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감각들을 없앨 거래.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 자체가 사라진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이게 나쁘다라는 것도 못 느끼게 된대. 그쵸? 자, 그리고 참고로 this very problem 이렇게 딱 보이는데 very가 명사 앞에 쓰이면 그냥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강조할 때 쓰는 거. 이제 바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거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그럼 나쁜 점도 모르고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바로 뭘까요? Chemicals as a blessing in disguise.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disguise는 변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lessing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니까 어떤 거야? 겉으로는 무엇처럼? 축복처럼 안 보이는데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그쵸? 그거 잘 봐야 돼. blessing in disguise가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축복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는 축복이란 얘기. 그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봐봐. 자, 선생님이 변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변장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뭐처럼 보이는데 도깨책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는 거죠. 그쵸? 그거야. 그러니까 변장하고 있는 축복이니까 겉으로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인 거야. 됐어요? 알고 보니 좋은 것. 적어주세요. 알고 보니 좋은 것. 이걸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바뀌어서
자양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되는 거. 알고 보니 좋은 것. 됐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blessing in disguise, 알고 보니 좋은 거. 전체적인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1번 답으로 고르면 안 되지. 그쵸? 알고 보니 좋은 거 아니고요. under undetectable attack. 자, 지금 attack 이거 보이죠? 요 단어 증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죠. 그쵸? 무엇과 관련된 위험이야? 화학물질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에 직면한 거죠.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들어. 위험에 직면했어. 직면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이렇게 딱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가까이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화학물질에 직면했다. 무슨 얘기야? 화학물질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알겠어요? 그래서 자, 화학물질에 의한 감지할 수 없는 공격 하에 놓여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감지할 수 없는 공격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바로 몇 번? 2번이 바로 답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됐네요. Brain chemical traces of human evolution. 이거 아니죠? evolution 진화가 키워드 아니었고. Chemical signals, brain'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여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beyond biological evolution to chemical evolution.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beyond하고 to에 딱 붙여볼까요? beyond하고 to. beyond A to B. A를 넘어서 B로 그 뜻이죠. A를 넘어서 B로 그 뜻인데, 무슨 얘기인 거야, 이게? 생물학적인 진화를 넘어서서 화학적 진화로 가자는 얘기잖아. 그 무슨 얘기니? 이미 생물학적인 진화는 했고 이제 화학적으로 진화해보자 그 얘기인 거야. 그치? 화학적인 진화를 해보자는 뜻이니까 이걸 어떻게 본다는 거니? 긍정적 뉘앙스로 보는 거예요. 그쵸? 생물학적인 진화를 넘어서 화학적 진화로 갑시다. 현재를 넘어 미래로 갑시다.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학적 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세요. 문법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하고 4번은 그냥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자, 문법 문제 풀 때 있잖아요. 헷갈리면 해석할 것. 됐죠? 헷갈리면 해석해서 해석이 어색하면 문법적으로도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것. 자, 지금 풀어주세요. 3번하고 4번.
한 달 뒤면 그 6평인데요. 6평 때도 어법은 기본적인 사항에 보통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되고요. 우리 그 주간제 보면 어법 계속 그 패턴 드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잘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평가원 보기 전에 어법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카페에 어법 영상 올라가 있죠? 영상만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 그 3개년 그 평가원 어법 내가 쫙 다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거 1.5배에서 그냥 쭉 한 번만 들어도 시험 보기 그거 한 번만 듣고 가잖아요. 그렇게만 봐도요.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카페 영상 그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아무튼 여기 보세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그 where의 밑줄이 있죠. 명사 뒤에 where죠. 그쵸? 명사 뒤에 where니까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란 말이 붙으면 접속사. 즉 뒤에 뭐가 나올 거다? 문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관계 부사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성분이니까 뒤쪽에는 어떤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까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앞에 걸 꾸며주면서 맞게 쓰였다. 그렇죠? 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때는 관계 대명사를 쓰겠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위치를 쓰면 안 된다.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이런 얘기들 어법 영상에서 많이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한 번씩 쭉 한번 보시는 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건 왜 밑줄이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helpless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helpless. helpless. 그쵸? 이게 도움이 없는 그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참 도움이 없네 이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야. 도움을 줄 수 없는 거니까 무기력한. 됐죠?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렇게 봐야 돼. 무기력한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 형용사의 밑줄이면 잘 들어. 형용사의 밑줄이면 무엇과의 구별이다? 부사와의 구별이다. 됐죠? 그럼 저 자리에 helpless가 아니라 helpless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맞는 건가? 그걸 묻는 건데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저걸 묻는다기보다도 이 표현을 좀 알아두자라는 의미가 커요. 여기 render 보이죠? 그쵸? render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render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render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render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렇게 쫙 나오면 즉 명사가 보이고 뒤에 형용사가 보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nder가 뒤쪽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즉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그 다음에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바꿔 쓸 수도 있죠.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전치사 to를 쓰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쭉 쓸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쓰는 것들의 일반적인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render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딱 보인다. 그러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용사와 같은 거니까 만들다라는 뜻이다. 만든 뜻인 거고 뒤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 형태를 있으니 가장 일반적인 거 무엇과 같은 의미로 본다고 그때는 give하고 같은 의미로 본다고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됐죠?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뭐로 만들다 뒤에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당연히 helpless 형용사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랜덤이 두 가지면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 명사만 나오냐, 형용사가 있냐, 다르죠? 그쵸? 명사가 나오면 make의 느낌을 살리면 되고, 형용사가 나오면요, make의 느낌을 살리면 되는 거고, 명사만 이렇게 보인다. 그럼 그때는 give다. 됐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helpless 맞게 쓰였단다. 이거 묻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자, 뭐가 보이냐면 여기 쭉 보니까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 factors라는 명사가 보이죠? 명사 뒤에 대시죠. 그쵸? 명사 뒤에 대신데요. 잘 들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대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명사 뒤에 대. 앞에 명사를 꾸며주면서 명사 뒤에 대.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자, 하나는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 그렇죠? 명사대 대 관계대명사 뒤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뒤가 완전한 문장일 때 뭐뭐라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동격의 접속사. 그쵸? 잘 들어. 명사 뒤에 대신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용어만 이해하면 돼. 하나는 관계대명사고 하나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했었지. 근데 아까 우리가 관계라는 말은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동격의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공통점은 뭐야? 명사 뒤에 대시 쓰였을 때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동격의 접속사인데 공통점은 바로 뭐?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건 뒤에 뭐가 나올 거다? 문장이 나올 거란 얘기야. 문장에는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이 뭐니?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거. 동사죠. 그렇죠?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동사야. 그러니까 명사 대 대시 보이면 이 대시 관계대명사 됐건 동격의 접속사 됐건 일단 뒤쪽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는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여기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동사가 필요할 거니까 이 자리에 promoting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줘야 맞다고? promote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요렇게까지 딱 꾸며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잘 봐야 된다. 자, 여기 딱 밑줄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propose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보여? propose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지? 아까 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온다 했으니?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나온다며. 그쵸? 아, 선생님 여기 that 뒤에 동사 있는데요? that 뒤에 동사 있으니까 저거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전체 구조를 꼭 봐야 돼. 잘 봐요. 동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일단 뭐가 보이겠어? 요거 전체가 주어가 되겠지. 요거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리에 뒤에서 이렇게 딱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구조.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must enhance라는 동사는 요렇게 동사대 대시니까 전체 주어에 대한 동사다. 이렇게 딱 보는 거고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당연히 that 뒤에도 무엇은 하나 필요하니까 동사는 하나 필요하니까 3번을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세 번째 강조하지만 어법 영상 한번 봐라. 그러면 괜찮다. 자, 그리고 영상에도 선생님이 마스크 쓰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훈훈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마스크 썼을 때 인기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갑시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니? Furthermore, teachers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environments that encourage students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명사대 되시죠? 명사대 되시고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 됐네요? 관계대명사 주격 that 맞았죠?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명사 뒤에 대시면요. 웬만하면 맞아요. 그죠? 명사 뒤에 대시면 동격의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명사 뒤에 대세 밑줄이 있다. 그러면 요건 거의 대부분 그냥 밑줄 그은 거예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명사 뒤에 대시 보이고 그 뒤에 뭔가의 밑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동사 자리인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지금 5번을 살펴보면 잘 들어. 자, 5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니? 5번은 지금 투부정사의 밑줄이죠.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한 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투부정사라든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있죠. 얘네들을 싹 다 뭐라 그러니?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준동사로 얘기를 해요. 즉, 동사냐 아니면 준동사냐 요게 사실은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즉, 잘 들어. 준동사의 밑줄이 있어. 어디에 밑줄이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이 있어.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확인한다.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으니까 뭐 동명사로 바꿔야 되나 뭐 그지를 하지 말고 내신에서 나오는 거 그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딱 밑줄이 있으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걸 물어보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먼저 생각한다?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동사로 바꾸는지 생각한다. 반대도 요즘 잘 나온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보통 어떤 거 많이 생각했어요?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많이 생각했죠. 근데 얘를 얘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동사의 밑줄이 있는데 이미 앞쪽에 동사가 있어. 그럼 동사를 또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럼 그때 뭘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로 바꿔준다고. 얘하고 얘는 항상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야. 됐죠?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 먼저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 복수 능동 수동 생각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 요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는 지금 앞에 쫙 보니까 뭐가 보이니? 자, student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a contextualized learning process are in control of the learning process and are able to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and가 보이면서 앞쪽에 요거 한번 보이고 이쪽에 또 한번 보이죠? 그쵸? 이미 동사가 다 있죠? 동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쓴 거 맞았지. 그쵸? 동사가 없으면 쟤를 동사로 바꿔줘야 되겠지만 그쵸? 자,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다. 그리고 딱 맞아요. 됐죠? 이미 앞쪽에 동사가 있으니까 저거는 맞게 쓰였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제 4번 있죠? 4번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4번까지는 봐야 돼. 자, 보세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어디에 밑줄이니? 부사의 밑줄이죠? 그쵸?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의 밑줄이니까 자, 이걸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부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가까이에 있는 명사가 아닌 다른 것 수식한다. 부사는 가까이에 있는 명사가 아닌 다른 것 수식한다. 따라서 flow를 수식하는 거니까 더 자유롭게 흘러간다. 맞았죠? 그쵸? 맞게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지금 또 이제 어디에 밑줄이니? 2번은 지금 또 where 밑줄이죠? 근데 앞쪽에 월드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 뒤에 외우니까 뒤에 또 뭐가 있는지 완전한 문장인지 이것만 쭉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뒤에 보니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렇게 딱 보이네요. forever를 쫙 가로를 묶어보세요. 가로를 묶어보면 자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고 extensive trail 해서 광범위한 흔적 그 다음에 will be 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비동사 뒤에 PP 보이죠? 비동사 뒤에 PP는 잘 들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 다 뭐야? 주격보. 됐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 다 주격보. 그러니까 주어, 비동사, 주격보 완전한 문장이네. 그쵸? 그러니까 where 맞게 쓰였죠. 그쵸? 맞게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있죠? 3번. 3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will be first to live with a detailed record beginning with 이렇게 딱 보이네. 자, 어디에 밑줄이니? 준동사의 밑줄이지.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자, 그러면 앞쪽에 동사 있다 없다? 앞쪽에 동사 있다. 그럼 일단 맞았나 보다. 됐죠? 그래서 maybe first live with a detailed record. 자, 우리는 자세한 기록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것이다. beginning with. 그래서 뭐뭐부터 시작해서 그 뜻이에요. 뭐뭐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뭐와 함께 시작해서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 맞았다. 됐죠?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 beginning with 뭐뭐와 함께 시작해서 맞게 쓰인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다? 앞쪽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동사 쓴 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이게 문법 문제가 헷갈리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해석을 안 하니까 그래. 바꿔 말하면 해석해주면 되게 쉬워지는 거고 꼭 해석을 물어보는 게 어떤 경우냐면 밑줄이 있는 문장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 됐어요? 밑줄이 있는 문장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능동수동일 때 해석 반드시 해준다. 됐죠? 여기 봐요. This data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 It can be false.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딱 보이네요. 여기서 이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시 딱 보이는데 그러면 다 뭘 가리키는 거야? 다 앞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니? 자료가 사실일 수 있지만 매우 대단히 어떻게 된다고? 잘 봐요. and but or는 앞뒤가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딱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but 뒤에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과거분사 형태에 맞게 쓰였죠. 그쵸? 그러면 잘 들어. and but or는 앞뒤가 같은 구조고 같은 기능이니까 앞에 형용사니까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PP 형태까지는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해줘야 돼? 맨 앞에 지금 it이 들어가 있죠. 그쵸?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꼭 능동수동을 따져준다. 보세요. humiliated는 굴욕감을 느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주어가 바로 this data인데 데이터가 굴욕감을 느끼는 게 맞냐고. 데이터는 사람을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 사람을 쪽팔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맞겠니? 얘를 이렇게 ing로 바꿔줘야 맞겠죠. 자, 정리한다. 자, 어디에 밑줄이야? 준동사의 밑줄이다. 동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그리고 동사가 있다면 요거 일단 맞게 쓰인 것이겠지만 그 다음 뭘 생각한다? 능동수동 따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겠죠? 준동사에 밑줄 있으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사가 없으면 준동사를 동사로 바꾼다. 동사가 있다면 준동사인데 앞에 동사가 있어. 동사가 있으면 준동사도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이제 그 준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걸 생각해 본다. 그리고 반드시 밑줄 친 문장에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으면 대명사가 있으면 꼭 해석을 해줘라. 그래서 대명사 this data가 가리키는 거 당연히 저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료는 어떻게 된다고? 사람 창피하게 만드는 거니까 4번을 이렇게 바꿔줘 봤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 가목적어예요. 그쵸? 가짜 목적어이시죠? 그쵸? 뒤에 투부정사 이하 진짜 목적어하고 가짜 목적어 it 맞게 쓰였다. 자, 가목적어 자리에는 잘 들어요. 가목적어 자리에는 뭘 쓰지 않는다? 됐죠? 다른 대명사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하이퍼킬러에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하이퍼킬러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을 풀 거냐? 하이퍼킬러에서 하이퍼킬러 꺼내주시고요. (4번) 풀어주세요. 하이퍼킬러 4번 지금 풀어주세요. 4번 빈칸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얼른 풀어주세요. '할만하죠. 몇 번이 답일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나머지 같이 안 푸는 문제는 꼭 푸세요. 꼭 푸시고, 사실 하이퍼킬러가 8문제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에 8문제를 15분 안에 푸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딱 좋고요. 우리 딱 한 문제 풀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7문제잖아요. 그래도 15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15분 안에.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남에서 8문제짜리 풀잖아요. 8문제 풀면 애들이 10분 만에 다 풀고 쳐다봐요. 그리고 걔네들 근데 문제는 다 100점이야. 그리고 우리 컨텐츠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들 금방 풀고 금방 또 다 답도 맞추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과 시험 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행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1등급 받아도요, 우리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걔네들의 점수 때문에 우리가 점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무튼요. 자, 그나마 영어는 좀 이렇게 그런 장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도 좀 기운 내자.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보세요. 3점인데 3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 3점은 시간 되면 꼭 푸세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내가 아는 부분, 해석이 되는 부분만 쭉 파악하면서 풀어가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우리는 종종 자 말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말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 말해지는 거니까 듣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렇죠? hear라는 걸 대부분 are told 이렇게 보통 be told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종종 듣는 거니까 일반적 의견으로 시작하지. 그쵸? 우리는 뭐뭐라는 얘기를 주로 듣습니다. 우리는 뭐뭐라는 얘기를 주로 듣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에 대한 얘기죠. 그쵸?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그 패턴이잖아요. 여기 딱 보이면 뒤쪽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뒤쪽에 이제 반전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 의견을 시작하면 반전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보세요. We are often told that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There is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 무슨 얘기예요?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없다고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뭐 나오는 거니? 컴마 다음 위치가 보이면 앞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absurd. 그래서 바보 같은 겁니다. 바로 나오죠. 그죠? 반전 주제가 바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바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불합리한 이런 식으로 뭐가 보이니? 이렇게 마이너스 판단이 보이죠? 마이너스 판단이 보이면 가치 판단이고 가치 판단은 누구의 가치 판단이니까? 필자의 가치 판단이니까 가치 판단이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도 같이 생각해야죠.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럼 바보 같은 일입니다. given that 이하를 고려하면. 자, 무엇을 고려하면?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서 대부분의 가장 커다란 혁신은 발생했다고. result from 뭐뭐에서 발생했다고.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쉐어링에서 발생했다고.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과의 공유에서 혁신과 그리고 말 그대로 혁신이겠죠. 그쵸?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서의 혁신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누구와 공유니? 이렇게 다 공유를 한 거죠. 그쵸? 자, 뭘 가로질러서 학문적인 저장소를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국경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언어의 장벽을 가로질러서 이제 얘네들이 싹 다 넘어서 공유하는 것에서 기술과 과학에서의 바로 혁신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통해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혼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연구하면 혁신이라든가 발전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서니 non-closure agreement니까 non-disclosure죠. disclosure가 바로 무슨 말? 폭로, 누설 그 뜻이죠. 근데 non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폭로 금지, 누설 금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non-disclosure agreement니까 비밀 유지 합의 그 얘기인 거예요. 비밀 유지 합의. 거기에 이렇게 계속 서명하도록 내가 많은 요청을 받아왔는데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저기 counterproductive 딱 보이지? counterproductive가 바로 무슨 말이야? productive가 생산적인, counter는 반대지. 생산적인 것과 반대죠. 그래서 역효과를 내는 혹은 생산적이지 못한 그렇게 알아주세요. counterproductive가 생산적이지 못한 역효과를 내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게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냐? Those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야?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too close to the vest니까 무슨 말이야? vest는 조끼예요, 조끼. 위에 입는 조끼 있죠. 카드를, 요 카드로 치자.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보여주려고. 그치? 무슨 얘기니? 자기만 간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공유하지 않으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결국은 공유가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혁신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 이제 훌륭한 혁신은 혼자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답인 거죠. 4번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4번은 선생님 누가 이런 병신 이런 걸 골라요? 그러게요. 그쵸? 앞에까지는 맞잖아. 그치? 앞에까지는 맞는데 뒤에까지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이게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앞쪽만 보고 이렇게 비슷하니까 답으로 찾고 그러지 말고 뒤에까지 꼭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backfir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backfire. 자, 불을 다 끈 줄 알았어요. 잡아요. 불이 나가지고 불을 다 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다 꺼졌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뒤돌았었어요. 근데 불이 덜 꺼져가지고 뒤쪽에서 뒤쪽에서 불길이 이렇게 확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역효과를 내다. 그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뒤쪽에서 불이 확 다시 불이 다시 이렇게 나서 역효과를 내다. 그 뜻이 바로 backfire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다.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문제 꼭 푸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버이날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겐 또 교육청 모의고사가 또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세요.